굶지 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구 여러분. 윤식단의 메인 셰프 홍래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박가순이입니다. 박가수님, 저희 윤식단에서 그 강조하는 것이 뺄셈 다이어트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덜어내는 거. 그 덜어내는 거. 근데 즉 현재 먹는 식단에서 다이어트에 좋다는 어떤 제품이나 식품을 추가로 섭취하기보다는 내 식단에서 나의 건강을 해치고 살을 찌게 만드는 해로운 음식을 제거하자가 사실 뺄셈 다이어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해로운 음식에서 제가 항상 언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뭐죠? 있어요. 일단은 해로운 음식 하면 항상 가공식품을 가공식품. 그렇죠. 가공식품 쭉 많이 강조했죠. 아니, 나번에 하나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힌트 한번 줘도 힌트. 힌트 뭐냐면 뭔가 이것도 약간 가공인데 하얘 탄수화물. 탄수화물인데 하얀 탄수화물.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고급스럽게. 아주 가공이 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현미를 정제된 탄수화물. 그렇죠, 맞습니다. 현미를 흰쌀로, 통밀을 흰밀가루로 만드는 그쵸. 정제 탄수화물. 이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을 제가 항상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동안 제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여러 번 경고도 많이 드리고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정제 탄수화물은 제가 약간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이 정제 탄수화물 특집으로 해가지고 밀가루랑 그다음에 이 당분 음식들 요거 위주로 한번 또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밀가루 음식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밀가루 음식 좋아하시죠? 완전 좋아하죠. 뭐뭐 좋아하세요? 일단 빵. 그러니까 빵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 국수. 여러분 제가 교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괜찮았어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약간 좀 그래도 웅얼웅얼거리는. 아니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밀가루랑 빵과 면. 네, 그쵸. 국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있잖아요. 또? 우리 분식류. 떡볶이. 거의 떡. 떡볶이. 그러니까 쌀떡볶이도 있는데 밀떡볶이를 주로 많이 쓰기도 하나 봐요. 맞아요. 예, 그래서 떡볶이까지 이렇게 밀가루 음식이 많아요. 밀가루가 사실은 몸에 해롭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이어트 하면 먼저 빵 끊어라, 밀가루 끊어라. 빵 끊어라. 빵과 면 이렇게. 예. 특히 이 밀 속에 들어있는 글루텐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관련해서 의견이 글루텐이 안 좋다. 아니다. 글루텐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사실은. 정말 좀 저도 궁금했어요. 왜냐면 외국 나가면 글루텐 프리 미국에서도 그런 게 많다고. 진짜 많아요. 빵 종류도 무조건 글루텐 프리 이제 그 빵도 따로 있고 네. 그 마트가 또 이제 코너가 다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라는 게 한 몇 년 전에 헐리우드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밀가루 3부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두둥. 밀가루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신중하게 하고자 해가지고 좀 깊게 윤식구 여러분들께 좀 많이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밀가루와 특히 글루텐에 대한 유해성을 먼저 이슈를 던지고 있는, 이거에 대한 나쁜 쪽에 대해서 말을 오늘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참고한 책이 그 윌리엄 데이비스라는 미국의 의사가 쓴 책인데, 밀가루 똥배라는 책입니다. 책이. 진짜? 이거 웨이트 벨리예요. 정말요? 위트 벨리. 밀가루 똥배 맞아요. 예. 어쨌든 요 책에서 나오는 밀가루를 끊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윤식단 제22회 밀가루를 끊어야 하는 6가지 이유 시작하겠습니다. 고싱. 박가수님, 우리가 얼마나 밀을 먹고 있으면 언제부터 밀을 먹게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이거 아는 사람 솔직히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찍어보세요. 밀은 우리나라 전 지구상을 몇 퍼센트 먹고 있을까요? 인구의 한 80% 먹고 있다고. 그리고 전체 그 칼로리 소비량에서 20%
정도가 이 밀로 쓰인대.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인구가 먹은 칼로리를 100이라 했을 때 그 중에 20%는 밀로부터 칼로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 은근히 작은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은 쌀을 먹는 인구가 꽤 많고 빠지잖아요.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도 의외로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밀이 이렇게 갖고 가장 많이 먹는 곡물 중에 하나거든요. 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칼로리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뭐 다른 뭐 고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곡물 다 합해서 나왔던 얘기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 이제 우리 밀의 역사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밀 역사를 왜 얘기해야 되냐면 네. 우리가 현재 먹는 밀은 그 조상 때, 우리 선조 시대 때부터 기르던 밀과 다르다고 합니다. 혹시 유전자 조작? 약간 유전자 GMO? 조작까지는 어쨌든 교배와 어떤 잡종 교정이 일어난 어떤 밀을 현재 우리가 먹고 있다는 이거를 이제 파헤쳐보려면 밀의 역사를 알아봐야 되는데 밀의 역사는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네. 먼저 기원전 8,500년 꽤 옛날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교회로 따지면 예수 태어나기 전 이집트 뭐 4대 문명 전인데 그때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오늘날에 따르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스라엘 이쪽 지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밀의 조상인 아이콘 밀을 수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당시 밀은 죽처럼 만들어 먹고 누룩을 발효한 빵의 개념은 그 후 수천 원 내에 생겨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대 이집트 시대 때 드디어 이제 엠머밀이라는 걸 탄생합니다. 이거는 다른 종과 조금 교배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근데 진짜 이렇게 난 이름이 있다는 게. 그쵸. 아이콘, 엠머 이렇게. 우린 쌀은 그냥 쌀이잖아.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쌀은 쌀이었고. 근데 쌀도 이름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있대요? 네, 다 있대요. 그래서 밀도 이렇게 이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집트 시대 때부터 이제 빵이란 걸 만들기 시작해요. 누룩을 이용해서. 네. 효모를 이용해서. 그 후 20세기 중반까지 밀은 미세하게 변화했으나 그 형태와 성질은 과거 조상 아이콘 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3년부터 IMWIC 네. YMCA 아닙니다. IMWIC라는 데인데 여기가 국제 옥수수 및 밀 육종 센터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세계의 기아 감소를 목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이삭 열매가 커도 쓰러지지 않는 외소종이라는 밀을 개발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때 만든 이 밀이 현재 전체 밀 생산량의 99%를 차지해요. 뭐 그 말은 뭐 우리가 먹고 있는 밀이 1943년도에 만든 그 외소종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외소종 밀은 그 재래종 아이콘 밀보다 혈당 지수를 좀 빨리 높이고 글루텐 단백질 함유량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 기원전에 먹었던 조상님들이 먹었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현대 밀은 많은 교배와 교정과 그다음 유전자 조작까지는 아니면 어떤 유전자의 어떤 그 손댄 그런 부분이 있는 밀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안전성은 우리가 과연 믿을만 하냐? 유전자 콩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밀도 분명히 이런 작업이 있었을 텐데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일단 우려를 먼저 자아내고면서 이제 밀가루를 끈화하는 6가지 이유를 이제 이 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밀은 다른 그 어떤 식품보다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고혈당 음식이다. 이게 약간 좀 좋은 키워드 같아. 고혈당 음식이라는. 네네. 그동안에 약간 밀은 뭐랄까? 진짜 아까처럼 지방 이런 것보다는 되게 칼로리 낮잖아요. 네. 그래서 칼로리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살이 안 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쵸. 일단 고혈당 음식인 거잖아요. 네. 그 한마디로 이제 내 몸 안에 당을 더 빨리 흡수를 하고 안 좋게 만드는 거니까 그 인식이 약간 좀 변할 수 있는 딱 포인트 같아요. 그죠.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더 이상 칼로리에는 저희가 칼로리에 대해서는 조금은 무시해도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칼로리에 너무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맞아요. 오히려 저는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혈당 지수. 내 몸의 혈당치를 높이는 음식에 대한 어떤 건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칼로리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밀가루가 고혈당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곡물류 중에 밀이 가장 많대요. 가장 빨리 올린다고 하나요, 혈당을. 예. 그리고 밀은 평균적으로 탄수화물은 70%, 그 다음에 단백질과 섬유질은 10에서 15% 정도 구성됐다고 하는데, 이 70% 탄수화물 중에 75%는 펙틴이라는 탄수화물로 되어 있고요. 25%는 아밀로스라는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이 아밀로펙틴이라는 거예요. 이 아밀로펙틴이 뭐냐면 매우 효율적이고 소화가 정말 빨리 되는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얘가 포도당으로 변화해서 굉장히 빨리 우리 혈류에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밀이 혈당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일 수 있죠. 이 아밀로펙틴이 특히나 밀에는 아밀로펙틴 A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네. 이는 바나나, 감자에 들어있는 아밀로펙틴 B, 그리고 콩에 들어있는 아밀로펙틴 C보다 소화가 더 빨리 되고 훨씬 혈당을 빨리 높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밀로펙틴이 혈당을 높이는데 곡물에 거의 다 있다고 해요, 아밀로펙틴이. 근데 특히 밀에 있는 아밀로펙틴이 더 빠르게 올린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따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좀 이게 좀 의문스럽긴 해요. 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 곡물빵이 설탕보다 GI 지수, 혈당지수가 높다. 좀 너무 배신감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빵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빵집 가면, 뭐, 빠바, 뭐, 여튼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베이커리 되게 많잖아요. 가면.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도 그렇고, 뭐, 유명한 베이커리. 근데 가면 저는 진짜 곡물빵을 거의 먹거든요. 난 그래도 약간, 단 건 별로 안 먹는단 말이에요. 나는. 슈크림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나름 약간 좀 담백한 거 좋아하고. 그런데, 이게 설탕보다 그러니까 GI 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이거는 조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어떤 곳에서는 설탕이 훨씬 높고 어떤 곳에는 이 통곡물빵이 높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 회차에서 좀 종합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쨌든 혈당의 관점에서 보면은 흰빵이든 통물빵이든 상관이 없다. 이 책에 의하면은. 왜냐면 밀로 만들었으니까. 어차피 밀로 만드는데 밀에는 아밀로펙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공을 하든 말든 어차피 그게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한 게 흰빵에 비해 통밀빵이 덜 해로운 거지, 통밀빵이 해로운 건 여전히 해롭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밀가루가 혈당을 빨리 높이고,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져서 이거로 인해서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 복부병에 생겨 당뇨병에 걸린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밀가루를 끊어야 되는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밀 속의 글루텐은 우리 소장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이게 두 번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가장 논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글루텐이 뭔지 아세요, 근데? 글루텐? 네.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요. 그쵸. 그게 밀가루에 그게 있음으로써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해요. 쫄깃하게. 맞아요. 쫄깃하게. 그러니까 이 쌀은 웬만하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짓이겨봤자 얘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반죽이 되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밀가루는 물과 섞게 되면은 금방 반죽 형태로 해서 늘어나기도 하고, 그쵸. 뭐 모양도 만들고 여러 가지 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글루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글루텐은 소장 점막을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상된 점막이 손상됨으로써 이 영양분을 소장에서 흡수를 하거든요. 대부분의 영양소를, 우리 몸은. 근데 네. 그 흡수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90%,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대부분이 이 소장 점막으로부터 잘 흡수가 안 되면서 영양실조, 빈혈, 심지어 골다공증까지 생긴다고 하면서 되게 경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겠죠. 뭐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영양소가. 그렇죠. 그게 바로 셀리악병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로 몰아갔던 병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셀리아가 안 들어봤고 그 병 안 들어봤고, 일단은 글루텐 프리가 나온 것도 그 소화를 잘 못하니까 이제 그쵸. 글루텐 없애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들어봤지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굉장히 이 병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되게 위험한 병이다. 그래서 밀가루는 너무 안 좋다. 글루텐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세계 인구의 1% 정도만이 이 셀리악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유전 질환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셀리악병 환자가 한 명밖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글루텐을 조심할 필요는 별로 없는 나라이긴 해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근데 잠재적인 환자가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밀가루 먹으면서 조금 소화불량이가 뭐 유난히 밀가루 잘 못 받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예. 네. 제 동생이 잠깐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당불내증처럼. 유당불내증처럼. 예. 이런 사람들은 아까 셀리악병처럼 이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 그 밀가루를 먹게 되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약간 졸리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근데 옛날에 이런 말 있었어. 옛날에는 우리가 쌀을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빵도 많이 안 먹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막 엄청 옛날 아니지만 여튼간에 쌀을 많이 먹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인가 뭐 어릴 때는 이제 막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아직 우리가 서양 것을 많이 잘 못 받아들여가지고 너가 아직 그런 거 신식을 너가 적응 잘 못해서 그런 아직 거다. 너무 촌스럽다 배가. 그렇게 우리 엄마가 얘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 어머니 잘 드셨나 보네 밀가루나 우유.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그러니까 불내증이라는 게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계속 동양 사람들은 우유를 거의 먹어본 적도 없고 그쵸. 밀가루도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이거를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유전자가 적을 수 있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내증 환자들이 아무래도 동양 사람들 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히 제 동생이 있어요. 제 동생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럼 라면 먹으면 잘 소화가 안 된대요? 네, 라면이나 그다음에 과자나 과자도? 빵 이런 거.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밀가루에는 글루텐이 계속 먹게 되면요. 만성 피로, 건태감, 그다음에 무엇보다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증상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못 받다 보면 이게 독소로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고지혈증이나 비만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신기하다. 이게 잘 안 받는 사람들은 밀가루 잘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여튼 조금 먹어도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비만까지 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밀가루를 잘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쵸. 먹는데 약간 소화가 안 되거나 유난히 안 되고 좀 더부룩한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땐 가까운 병원이나 특히 한의원 가서 이걸 검사를 해요.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 태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제 친구가 한의사여가지고 제 체질 검사를 좀 했었거든요. 제 친구가 그때 한의가, 야, 너는 우유 잘 못 받는 것 같아. 정말? 어떻게 알지? 뭐 맥 짚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야, 너는 앞으로 우유만 끊어도, 유제품만 끊어도, 그때 제가 그전에는 약간 구취가 좀 많이 있었던 편인데 유제품만 끊어도 너가 겪고 있는 위에 관련된 어떤 안 좋은 것들은 많이 개선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명의일세. 명의죠. 어디야? 저기 어디냐, 그 제기동에 있어요. 걔 한번 광고 한번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그 한의원. 찾아가야겠다. 네. 근데 제가 그전에 진짜 우유를 잘 많이 먹었거든요. 거의 매일 아침에. 근데 소화가 안 된다는 생각은 안 됐어요? 소화가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도 웬만하면 음료는 안 먹어야 되는데 음료 대신에 물은 싫고, 그래서 대체 음식으로 제가 우유를 많이 먹었거든요. 거의 아침에 우유를 많이 먹고 틈만한 우유를 많이 먹었거든요. 조금. 그리고 치즈도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유제품을 많이 먹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조금씩 빼면서 지금은 저 우유 먹는 거 거의 못 봤죠. 저 우유 거의 안 먹고 있거든요. 꼭 필요할 때 치즈만 좀 먹지, 뭐 요구르트라든지 아니면 요플레라든지 요거트, 뭐 우유 이런 건 진짜 안 먹거든요. 특히 우유 맨 우유 진짜 안 먹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위에서 올라오는 어떤 역류 현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개선됐고, 제가 약간 유당 불내증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있나 보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긴 동생도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네. 약간 유전적으로도 있을 수고.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검사를 해서 본인이 안 맞으면은 한번 한의원에 가서 이걸 체크해보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꼭 서양 말고 한의학도 굉장히 이런 체질상 사상의학 쪽은 그냥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것을 많이 연구하고 그럼요. 우리의 체질을 연구한 학문이다 보니까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의학. 그치. 네네. 그래서 이런 한번 미리 검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로는 밀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있죠? 진짜 빵이 생각 안 날 때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밥 중독은 별로 없는데 빵 중독은 있어. 네,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밥도 가끔 생각나죠. 뭔가 든든하게 먹고 싶은데 근데 그보다 빵은 묘하게 배고파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묘한 그 빵 맛, 그 밀가루의 향과 그 냄새와 그 묘한 맛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왠지 얘는 뭔가 나한테 좀 더 중독을 하는 뭔가가 있다 이런 생각 확실히 들잖아요. 이상하게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 그죠. 왜 그런지 한번 좀 설명해 주겠어요? 네, 일단 그 밀을 끊는 사람 중에서 30%는 담배를 끊는 사람과 비슷한 금단 현상을 겪게 됩니다. 있어요. 이거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네. 확실히 다이어트를 할 때 약간 밀 끊을 하잖아요. 밀가루 예민해져. 엄청 예민해져. 사람들 보면 좀 예민해지는 게 있어요. 물론 뭐 다른 것도 끊으니까 예민해질 수 있긴 한데 더 약간 못 참는 것 같아요. 더 약간 막 유혹에 대해서 이거 좀 못 참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밥은 내 친구 막 이런 사람 없는데 빵은 내 친구. 빵은 굉장히 뭐랄까 의인화시키고 친구 같고 뭔가 막 굉장히 약간 감정적 접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니까요. 기분 좋게. 그 얘기도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금단 현상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약간 밀에 글루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또 글루텐이 나와요. 그 글루텐은 체내에서 폴리페티드로 이제 분해가 되는데 이를 엑소르핀으로 불러요. 엑소르핀이라고 부르죠. 약간 엔도르핀 같은 느낌. 맞아요. 좀 비슷하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엑소르핀이 우리 뇌에 중추신경계의 환각 증상을 일으켜서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이게 멜라토닌이 분비되게끔 한다고 합니다. 셀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셀로토닌이.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밀은 우리의 식욕도 더욱더 촉진하고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만들고 또 그 밤에 꼭 밀가루가 함유된 야식을 생각나게 만들죠. 근데 제가 느낀 게 빵 같은 게 한 번 먹으면 진짜 멈추기 어려워요. 맞아요. 진짜 멈추기 어려워요. 진짜 제가 봐도 빵이 이런 내부적인 것도 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일단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쵸. 폭신폭신하고. 폭신폭신하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너무나 좋은 식감을 갖고 있어요. 너무 좋지, 빵은. 제가 그러니까 의외로 쫄깃쫄깃하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 또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것도 풀리지만 씹는 거. 그게 또 되게 또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무 딱딱하면 싫어하는데 되게 쫄깃쫄깃한, 약간 말랑말랑하고. 이 쫄깃함과 이 갖고 있는 엑소르핀을 위한 어떤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이런 환각적인 부분까지. 이러니까 밀이 끊기가 힘들고 한 번 먹으면 밀이 생각나고 꼭 밤에 생각나고. 야식은 거의 밀가루예요, 사실은. 이렇듯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밀을 역시 끊어야 된다 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거는 저도 그래? 하다가도 막상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할 건데, 네 번째 뭐냐면 밀은 우리 뼈를 녹인다고 합니다. 뼈까지 녹여. 아까 소장도 되게 위협을 했는데 뼈까지 녹인다. 요거는 제가 너무나 논란이 있어서 다른 데인데 더블 체크해봤는데 거기서도 이 얘기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정말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우리 pH 산성지수라고 있잖아요. 우리 몸의 산성지수는 7.4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중성에서 약간 알칼리 쪽에 좀 가까운 거죠. 근데 여기서 0.5만 낮아도 우린 죽게 된다고 하거든요. 정말요? 네, 엄청 민감하죠. 그럼 6.9잖아. 여기서 0.5다 낮으면 7이 중성인데 소수점 반올리면 7인데 의미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교한 pH 조절 시스템은 체내의 산성도가 조금만 높아지면은 중화시키기 위해서 중화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칼슘이에요, 하필. 칼슘이 알칼리성이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칼슘 많은 게 어디 뼈잖아요. 그래서 뼈 안에 있는 칼슘을 있는 대로 끌어와요. 왜?
이 어쨌든 한송도를 맞춰야 되니까. 죽으니까. 죽기보다 뭐라도 이렇게 빼야지. 그러면서 우리 몸이 그래서 계속 산성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우리 뼈는 그만큼 녹게 돼서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겠네.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산성화를 유발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렇죠. 동물성은 좀 있어요. 고기들은 약간 그럴 수 있다는데,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곡물만이 산성물질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은 알칼리예요. 그 나물 이런 건 다 그치 채소. 그렇죠. 채소, 과일은 알칼리에 가까운.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을 중성화시키고 알칼리로 만드는 건데, 곡물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곡물은 엄연히 채소랑 좀 분리되는 야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쌀도 곡물이잖아요. 쌀도 사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쌀도 포함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게 밀이라고 하는데 사실 곡물은 우리 뼈를 녹인다라고 얘기해도 조금 무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미국 책이다 보니까 미국은 주식이 밀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여기서 밀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게 밀이 황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곡물이래요. 쌀보다 더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황산 대표적인 산물질이잖아요. 네, 산성물질. 예.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인 밀 섭취는 결국 산성화를 일으켜서 뼈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논리가 맞는데요? 되게 네, 논리가 맞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골다공증은 여성분들은 폐경기가 오게 되면 급속도로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밀가루 섭취를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뼈 건강에도 좋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빵을 좀 먹고 아까 알칼리 우리 과일과 채소 더 많이 먹자.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제 박가수님 이런 게 좋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건데. 아니 빵은 솔직히 너무 맛있는데 어떡해. 먹고는 살아야지. 물론 근데 막 미친 듯이 먹지 말고 약간 자제는 하되 그래서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 빵도 조금 먹고 나머지 채소는 더 많이 먹자. 오늘 빵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먹었어요. 아, 먹었어요? 언제 먹었어요? 아까 회사 끝나고 오면서 제가 뭐지? 저녁 뭐 먹고 오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간단하게 사 먹고 왔죠. 아 중간에 뭐 파리바게트나 네. 무슨 빵 먹었어요? 제가 아까 곡물빵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파리바게트 토종 효모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따 내가 그 얘기도 할 텐데. 그 토종 효모빵을 정말 참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너무 커가지고 간단히 먹으려고 단팥빵과 슈크림빵 골랐다가 제가 슈크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슈크림 그거 너무 달죠. 네, 확실히. 근데 제가 지금 어제 또 교정 때문에 병 갔다는데 너무 세게 의사 선생님이 조여줘가지고 지금 뭐 씹을 단계가 아니어서 슈크림빵을 먹었죠.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역시 옹호론. 그러니까 제가 빵을 많이 안 먹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감적인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째 뭐죠? 5번째는 밀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자, 늙게도 만든다고 하는 건데 뼈도 아사가 내 소상도 내 아사갔어. 하지만 이제 젊음도 아사가고 있네요. 근데 이 책이 좀 너무 세요. 제가 봐도 센 면은 있어요. 어쨌든 요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AGE라는 게 있는데 이건 최존 당 화산물의 머리 글자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동맥경화, 백내장,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을 뜻한대요. 네. 근데 혈당이 아까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밀을 먹으면. 예. 근데 이제 혈당이 증가하면 신체 내에 AGE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또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아까 그 AGE를 줄이려면 혈당을 높이는 음식 섭취를 줄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밀을 좀 끊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G는 많이 나와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만약 우리가 흔히 항산화, 활성산소 여기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혈당을 높이는 음식이 밀이니까 하는 거니까 그쵸. 밀 자체 포커스보다도 혈당을 높이는 음식들이 결국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6가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끊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이거 진짜 많은 분이 아실 것 같아요. 네, 밀가루는 성인 여드름을 유발한다. 맞아요.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특히 제 동생 맨날 언급해서 그런데 제 동생이 성인 여드름이 꽤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진짜 그것 때문에도 안 먹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그냥 사적인 얘기인데 이건 근거는 없는데 제 동생이 확실히
밀가루를 안 먹으면 그 다음날 이 올라오는 여드름 이런 게 확실히 줄어들긴 했었어요. 아, 하루 만에? 한 하루에 이틀 정도. 그래서 제 동생이 지금은 밀가루를 많이 자제를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여드름 많이 안 올라오는 게 분명히 있긴 이제는 다 있거든요. 성인이어서 안 나지 않을까? 근데 성인 여드름이니까. 최근까지도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네, 진짜 성인 여드름이 그거예요. 20대 음.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여드름이 의외로.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최근 의학계에서 인슐린이 여드름 생성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긍정적으로 밝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악이다, 악. 인슐린은 진짜 정말 최악이야, 최악. 아, 근데 이 인슐린을 뭐라 할 게 아닙니다. 인슐린을 분배하게 하는 혈당을 높이는 음식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피부의 피부의 표피층 밑에 있는 피지선을 인슐린이 자극해서 피지 생성을 돕게 되고 이는 이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음식보다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밀을 섭취한다는 것은 결국 인슐린 과다 분비를 일으켜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 얘기죠. 진짜 혈당을 높이는 음식이 문제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혈당 높은 게 밀가루니까 밀가루를 끊어야 된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혈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요새 이걸 보면서 네. 많이 느꼈거든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밀가루를 끊어야 하는 6가지 이유, 네. 이 밀가루 똥배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밀가루 끊어야 된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아직은. 어. 뭘 끊는다 생각이 들지만 어렵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대체를 찾아야겠다. 아까 전에 야채와 과일을 더 많이 먹고 같이 먹고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고 좀 적당히는 먹어야겠다. 이 6가지 이유 크게 있었잖아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좀 크게 충격적이고 이거 이랬어? 하면서 그럼 진짜 끊어야겠다 생각했던 건 뭐였어요? 우리 뼈로 녹인다. 아, 진짜 이게 너무 커요. 진짜. 아니, 솔직히 골다공증은 진짜 나중에 엄청 고생하잖아요. 최근에 디스크 하니까 엄청 알잖아요. 네, 못 움직이게 되는 게. 고등의 어려움을 잘 알거든요. 전 늙어서도 열심히 놀고 싶은데 그쵸. 바깥 나돌아 다녀야 되는데 이건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사실 논란됐던 글루텐 얘기였는데 저는 막상 책을 다 읽어보니까 글루텐 얘기는 별로 없고 오히려 혈당과 다른 뼈 녹인다 이런 다른 내용에 대해서 밀가루 끊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좀 세긴 셌었거든요. 어쨌든 요렇게 밀가루 끊어야 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다음 회차에서는 여기에 반대되는 밀가루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는 거에 대한 책을 또 한번 소개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쪽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댓글에 식단에 관한 질문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거 올려주시면요. 그 주제에 관해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독이랑 하트 조금 눌러주시면 되게 저희가 사실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정보를 드리고 저희가 조금 서로 나누고자 하는 거 있는데 그 구독과 하트가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하트. 하트 조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건강하고 맛있게 살 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게요. 제발.